자, 배봅시다. 이제 볼 부분이 바로 뭐냐면 태양의 회귀인데, 태양의 회귀. 회귀니까 돌고 돈다. 그죠? 돌고 돈다 그 얘기죠. 돌아서 원위치로, 돌아서 원위치로 돌아온다 그 얘기인데, 우리가 태양의 위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태양이 떴다 지는 모습들이 일정한 각도로 오르락내리락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아낸 태양과 지구상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았지? 잘 보이죠? 봐봐요.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원래는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크기는 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크기 차이가 아니에요. 알겠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뭐 몇백 배 차이가 나요. 알겠죠?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태양빛이 지구상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빛만 들어온다고요? 일직선, 수평으로만. 모든 빛은 서로 엇갈리거나 각도가 꺾인 게 없어요. 다 수평으로만 빛이 들어와요. 부딪히지 않게. 왜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평으로 발사되는 빛만 지표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지? 근데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나오냐면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여기 있고 옆에 지구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공전하지 않습니까? 맞지? 그래서 6월 21일에는 여기 있고요. 되죠? 9월 21일에는 이쪽에 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21일에는 여기가 있고요. 3월 21일에는 이쪽에 가 있거든요. 알겠지? 이렇게 공전을 한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자전축이 태양빛이 비추는 이 수평으로 비추는 요 태양빛이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야. 그지? 이것과 자전축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요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이대로 돌아준다면 계절 변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계절 변화는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있는 적도 부근은 항상 태양 입사각이 90도에 가깝게 머리 꼭대기로 올라서서 들어오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양쪽으로 30도 되는 요 지점들은 살짝 누워 있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적도 부근은 여기 있어도 태양 입사각이 90도, 요쪽에 지구가 이쪽에 위치할 때도 항상 태양 입사각은 90도, 이런 식으로 머리 꼭대기로 아주 집중적으로 내리쬐는 형태가 될 테고요. 알겠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추워지는 이게 여기 있으나 지구가 여기 있으나 똑같이 태양빛과 지표가 이루는 각도가 일정할 테니까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졸라게 덥고 좀 덥고 좀 따뜻하고 좀 시원하고 춥고 졸라 춥고 항상 이게 일정할 거예요. 1년 내내. 태양빛과 지표가 이루는 각도가 항상 일정할 테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되죠? 근데 문제는 뭐야? 기울어 있어요. 태양빛이 이 비추는 이것과 자전축이 이게 일자로 서 있지를 않고요. 이게 옆으로 누워있어 이렇게. 이해됩니까? 태양빛과 수직이 되게 근 이 선과 자전축이 이루는 요 각도가 23.5도 기울어 있어. 이게 23.5도야. 기울어 있는 각도가. 내 말 이해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비춰올 때
지구가 요 왼쪽에 위치할 때가 6월 달이거든요. 몇 월 달이라고? 6월 달. 여기 위치할 때는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얘가 뭐겠어요? 적도, 이퀘이터죠, 이퀘이터. 얘가 뭐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가상의 축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태양빛과 90도로 그은 수직이 되는 지구 중심을 지나는 얘를 기준으로 23.5도가 옆으로 기울어 있어요. 이게 자전축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 23.5도 옆으로 기울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거든. 여기 있을 때는 적도가 여기겠죠. 이퀘이터가. 맞지? 그리고 요게 자전축일 테고요. 23.5도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지구가 돌 때 얘가 일로 가면은 해가 비추면서 낮이 되고 뒤로 넘어가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되십니까? 요 상태에서 돌아요. 이렇게. 요 상태로 요렇게 돈단 말이야, 지구가.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물어볼게. 6월 달이 되면 태양빛과 지표니까 요 지표. 태양빛과 지표가 이루는 각도가 적도가 90도가 돼야 안 돼요. 90도가 아닌 것 같죠? 태양빛과 지표가 이루는 각도가 정확하게 90도를 이루는 지점이 여기네요. 맞아, 틀려요. 맞지? 사람이 서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 이렇게. 여기는 딱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야. 지표가 여기는 이렇고요. 여기는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표와 태양빛이 90도를 이루는 각도가 적도가 아니에요. 북위 23.5도 지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를 뭐라 그러게요? 북회귀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 요게 북회귀선이에요. 됐습니까? 트로픽 오브 캔서 이게 북회귀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북회귀선이라고 불러요. 북회귀선은 뭐라고요? 북이 23.5도예요.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요 북회귀선은 태양이 수직으로 90도로 내리쬐는 이 위도선이 위도 지점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6월 달이 되면 가장 이게 북쪽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태양이 지표와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는 지점이 6월 달에 가장 북쪽으로 치솟아 올라간다고. 알겠죠? 그 위도 지점이 딱 23.5도 6월 달이에요. 그리고 6월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거꾸로 이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남종 지점이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잘 들어. 12월 달이 되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지표와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는 지점이 역시 또 적도가 아니죠. 어디가 돼요? 내려가서 요 지점이 90도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남회기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가 남해기선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남해기선, 남이 사우스 23.5도 지점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남회기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문제. 태양이 정확히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는 가장 수직으로 내리쬐는 이게 적도를 지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잘 봐. 이게 태양이 비추는 이 태양빛의 각도가 지표와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는 점이 6월 달에 가장 북쪽까지 치솟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이후로 넘어가서 12월 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이 23.5도 지점으로 내려오게 돼요. 태양빛이 비추는 게 90도로 내리쬐는 점이 남이 23.5도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6월 달 뒤로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7월, 8월로 내려가면서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수직으로 내리쬐는 태양빛과 지표가 이루는 것도 수직이 되는 이 지점이 점점 여기서부터 남반구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남해기선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딱 북위 3.5도 남위 23.5도 중간이 이퀘이터 아니야? 적도? 맞아요, 틀려요? 그럼 적도의 태양빛이 90도로 내리쬐는 이거는 언제일까요? 맞아요. 3월, 여기 있는 9월하고 3월이에요. 지구는 요렇게 공전하거든요.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서 3월 달하고 9월 달. sorry. 9월 달하고 3월 달 요때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이 방향이 맞나요? 잠깐만요. 반대인가요? 맞네요. 응.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된 거 같지 않냐 거의? 뭐야? 콧방귀 낀 거야 지금? 응, 거의 된 거 같다. 그지? 됐어요? 그래서 9월 달하고 3월 달 요때가 적도에 딱 태양빛이 90도로 내리쬐는 우리가 이걸 남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태양의 남중이라고 불러요. 남중. 그래서 잘 들어. 6월 달에 요 23.5도 지역에 사는 사람은 요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남중 그러면 뭐냐면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수직으로 올라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 6월 21일 요때 6월 달 요때가 딱 되면 태양이 어떻게 뜨냐면 정확하게 수직으로 딱 떠가지고요. 그대로 딱 넘어가요. 수직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게 태양의 남중이에요. 남중. 알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남중 지점, 태양의 남중 위도, 태양이 남중하는 위도가 6월 달에 북위 23.5도 6월 21일에 그리고 12월 21일에는 남위 3.5도까지 최고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북위 23.5도 남쪽으로 내려서 남위 3.5도까지 내려가거든요. 말뜻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럼 문제 북위 23.5도 남위 3.5도 요 사이 되는 지역 있죠. 요 사이 지역에서는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남중하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될까? 1년에 2번을 경험하게 되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대신에 여기는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에 딱 위치하는 지역들은요. 그 날짜가 좀 길어지는 거고 남중하는 그 날짜가 좀 길어지는 거고 여기든 요 안에 있는 지역들은 태양의 남중 경험을 1년에 2번 하게 돼요. 왜? 태양의 남중 이도고 위로 한번 오르락 내리락. 알겠죠? 올라갔다가 돌아오면 한 번이니까 어디든 한 번 지나갔다가 한 번 다시 오게 되니까 2번씩은 태양의 남중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 북회기선의 뒤쪽이나 남해기선의 뒤쪽이나 남해기선 뒤쪽이나 북회기선 뒤쪽 양쪽 뒤쪽 지역으로는 태양의 남중을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수직으로 올라서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지금 적도가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지? 여기 적도일 테입니다. 여기도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휘었네요. 참 일자로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퀘이터가 될 테고요. 요 위아래에서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래서 여기 있을 때가 몇 월 달이라고요? 21일. 알겠죠? 그래서 요 때가 이제 북반구는 여름이고 남반구는 겨울일 때죠. 요것도 잘 생각해 봐. 지금 보니까 6월 21일에는 가장 무더운 섹터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딱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아이 더워 태양빛이 90도로 내리쬐는구나 아이고 더워라 하는 섹터가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가 딱 아이 더워 섹터가 되는 거야. 다시 뭐라고? 돼요? 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 조금 요 정도 범위 안에 있는 범위가 덥구나 하는 섹터가 되는 거야. 여기가. 태양 입사각이 90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되는 거죠. 요 뒤쪽으로는 어떨까요? 지표와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엄청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넓은 면적의 태양빛이 들어오게 돼서 요 뒤쪽으로는 그렇게 덥지가 않죠. 꽤 춥죠. 이해됩니까?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2월 21일 때인데요. 요때가 되게 되면 아이다호 섹터가 어디가 될까요? 여기는 남해기선 있는 요 위치 있죠. 여기가 이제 어때요? 태양이 거의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이 되거든요. 알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북해기선 지나는 곳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요 정도까지가 아이다호 섹터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 여기가 아이다호 섹터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아이다호 그리고 요 뒤쪽으로는 덜 더운 거죠. 그죠? 그래서 6월 달에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디 위치합니까? 23.5도보다 조금 뒤에 쪽에 위치해요. 요게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운데를 지나는 게 뭐예요? 북한과 남한의 정중앙이 어딥니까? 38선이죠. 이 잡것들아. 북이 38도 선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북이 23.5도니까 여기보다 좀 뒤쪽이지 뭘. 맞아요? 틀려요? 그럼 물어볼게요. 6월 달에 제일 더운 지점이 북이 23.5도라며요. 이걸 기준으로 적도가 더 가까울까? 우리나라가 더 가까울까? 그쵸. 지금 딱 보니까 23.5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5도밖에 간격 차이가 안 나죠? 여기는 23도 차이 나니까 적도보다 우리나라가 더. 그래서 6월 달에 아프리카 애들이 우리나라 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Shit! So hot! 막 이런다고 애들이 막 덥다고. 자기네보다 우리가 더 덥거든 6월 달에. 이해됩니까? 적도가 우리보다 더울 때는 몇 월 달? 9월 달이나 3월 달에는 이럴 때는 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덥긴 하겠지만 6월에는 우리가 더 더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아이다호 섹터. 사실 이거 지금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게 북극에서 너무 넘어갔어. 왜냐면 23.5도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조금 들 올라가야 돼. 알았지? 그림상 그래요. 그럼 잘 봐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니? 6월 달에는 어때? 아이다워. 적도보다 더 더워. 이 섹터로 들어가는데요. 12월 21일 요때가 되면 어때? 뒤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태양 입사각이 지표와 이루는 각도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2월 달에 태양이 어디서 뜨나 보면 저기서 떠가지고 요렇게 떴다 이렇게 지고 끝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태양이 지표로 들어오는 각도가 어때요? 누워 있다니까. 엄청나게 누워 있어요. 여름에는 태양이 어딨나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수직까지 이렇게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요 정도로 떠갖고 이렇게 져요. 여름에. 그래도 꽤 높은 편이죠. 이렇게 보이죠. 되십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이렇게 떠갖고 이렇게 져요. 태양빛이 이 각도로 와요. 이 각도로. 여름처럼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 각도로 옵니다. 이 각도로.
말뜻 이해되죠?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태양이 이때는 90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한 80도, 70도 정도 되는 각도로 내리쬐요. 이때가 되면 눕습니다. 40도, 30도 정도로 누워버려요. 태양 입사각이. 알았지? 그래서 엄청나게 덥고 춥고 차이가 크죠? 근데 잘 들으세요. 요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의 요 사이 지역 있죠? 요 사이 지역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6월이든 12월이든 어떻습니까? 이때도 요 사이 지역은 아이다호 섹터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양 입사각이 90도에서 80도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도 어때요? 이때도 북회기선, 남해기선 사이 지역은 어때요? 아이다호 섹터 안에 들어가 있죠.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6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북회기선, 남해기선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들은요. 항상 어때요? 아이다호 섹터 안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끽해야지 입사각이 눕는다 하면 80도 정도? 섰다 하면 90도 정도? 다시 한 90도, 100도 정도 갔다가 100도나 80도나 같은 거니까 다시 90도 여기서 왔다 갔다. 쉽게 말하면 태양이 이렇게 떴다, 이렇게 떴다, 이렇게 떴다, 이렇게 요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게 북핵에서 남핵에서 사이 지역이에요. 태양 입사각이 거의 올라서 있죠. 근데 우리는 여름에는 이렇게 떴다 이렇게 지는데요. 겨울에는 이렇게 떴다 이렇게 져요. 여름엔 다시 이렇게 떴다 이렇게 지고요. 겨울 되면 또 이렇게 져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입사각 차이가 크다고. 이해됩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의 요 사이 지역은 무슨 특성이 있을까요? 여기는 계절 변화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여긴 계절 변화가 없어요. 북회기선, 남해기선 사이 지역은 계절 변화가 없어요. 계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막 동남아 같은 데 막 여행 가시는데 잠깐만 여기도 10월이니까 좀 춥겠지. 지랄 떨지 마요. 계속 더워요. 알겠죠? 왜 동남아 쪽은 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오케이. 계절 변화가 없어서 어느 정도냐면 연교차와 일교차를 비교했을 때 야, 뭐가 커야 정상이야? 일교차는 뭐지? 하루 중 가장 덥고 추운 시간대 평균 기온차를 말하니까 낮밤으로 기온차를 뜻해요. 일교차는. 그럼 연교차는 뭐야? 연교차는? 1년 중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 차이니까 여름, 겨울 기온차를 말하는 거거든. 야, 뭐가 더 커야 정상이야? 연교차, 일교차 중에 뭐가 더 커야 정상이야? 당연히 그렇죠. 여름, 겨울 차이가 커야지. 그럼 낮밤 차이가 더 커야 됩니까? 하루 중 나타난 낮밤 차이가 지각하게 커봐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 대부분은 다 연교차가 크게 나오거든요. 여기는요, 연교차가 2도밖에 안 나요. 몇 도밖에 안 나요? 연교차 2도밖에 안 나요. 열대기후 지역은 그래요. 그래도 일교차, 해가 뜨고 지고는 존재하거든요. 아니, 자전은 하니까 태양 쪽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밤 됐다가 안으로 나오면서 낮 됐다. 이 낮밤 차이는 존재하거든요. 일교차는 아무리 그래도 한 8도 정도 보통 벌어집니다. 8도. 근데 얘는 연교차하고 일교차하고 뭐가 더 큰 정도야? 일교차가 더 클 정도로 연교차가 작아요. 연교차 2도밖에 안 나거든요. 요 사이 지역은 연교차 2도밖에 안 나요. 태양이 끼켜야 뭐 요렇게 섰다 요렇게 섰다 요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니까 연교차가 뭐 2도밖에 안 나죠. 그래도 낮밤으로 해 뜨고 지고는 존재하기 때문에 일교차는 8도는 벌어지거든요.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연교차하고 일교차 중에 연교차보다도 일교차가 크고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작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예요? 북회기선, 남해기선 사이 지역이에요. 열대기후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딱.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뭘 경험할 수 있다고? 태양의 남중을 경험할 수 있어. 2번. 1년에 2번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남중 경험을 딱 하게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겠지? 근데 우리나라의 반대편이 어디게요? 호주. 어디라고? 호주. 우리나라의 반대편이 어디예요? 호주. 이렇게 되죠. 호주. 짝 보시면 호주는 12월 달엔 어디에 들어가요? 아이다호 섹터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적도보다 더워요. 근데 6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다호 섹터 뒤로 넘어가 버리죠. 태양 입사각이 확 누워버리겠죠. 이해됩니까? 잘 들으세요. 북회기선의 뒤쪽이나 남해기선의 뒤쪽은 뭐가 뚜렷해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요. 그래서 북회기선 뒤쪽이나 남해기선의 뒤쪽은 사계도. 다시 뭐라고? 사계도. 사계절이 매우 뚜렷해요. 뚜렷할 수밖에 없죠. 더 섹터 들어가서 막 태양 입사각이 80도 가까이 올라섰다가 겨울이 됐다 하면 확 누워가지고 어떻게 돼? 확 누워가지고 태양 입사각이 지표와 이루는 각도가 거의 막 30도 40도밖에 안 나버리니까 이렇게 떴다 졌다 막 이질하라니까 지평선에 걸려가지고 막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요런 데는 그리고 여기는 몇 월 달이 여름이고 아니 북반구에 있는 중위도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이죠 여기는 돼요? 여긴 남반구 중위도고요 맞죠? 북반구 중위도 지역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6월 달이 여름이고요 12월 달이 겨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6월 달이 여름 12월이 겨울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남반구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계도는 사계도인데 반대죠 12월 달이 지금 어때요? 여름이죠. 그래서 여기는 12월 달이 여름이고요. 돼요? 똑같이 6월, 12월로 쓰기는 쓸게요. 그래서 얘는 거꾸로 6월 달이 겨울이고요. 맞죠? 저도 겨울이잖아요. 12월 달이 여름이고 그래서 계절이 뭡니까? 서로 반대입니다. 문제.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인 이유는? 응? 자전하니까? 공전하니까? 자 봐. 다시 한번 그려줄게.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자전축이 그냥 이 각도로 돌아. 이 각도로 돈다고 똑같이. 어디 있으나 이 각도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 이 각도에서 돌아. 그럼 어때? 여기는 항상 태양 입사가 90도, 여기는 60도, 여기는 30도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있으나 적도는 항상 90도, 60도 태양 입사가 30도 이런 식으로 딱 고정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있든 요대로 돌아버린다면 맞아요 틀려요? 공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문제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정확하게 쓰라고. 알겠지?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로 나오는 이유는 태양빛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23.5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자전축이 기울었기 때문이야. 이해돼요? 이게 이렇게 삐딱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버리기 때문에 알겠죠? 한 번은 북반구 쪽은 6월 달엔 내미는 형태가 됐다가 아이다호 섹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로 넘어갔을 때는 북반구는 뒤로 이렇게 우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각도가 태양빛과 이루는 각도 누워버리는 거거든. 남반구는 거꾸로 이때는 앞으로 내미는 거죠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90도에 가깝게 갔다가 이때 뒤로 넘어가 버리면 어때? 뒤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알겠죠? 입사각이 확 누워버리는 거거든요. 말뜻 이해됩니까? 자전축이 태양빛과 수직이 되는 선으로부터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정리돼요? 다음이야. 태양이 어떻게 비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비추죠? 자전축이 끼울어 있든 말든 태양은 요 손을 딱 거서 요 앞쪽을 비추죠. 그렇지 않나요? 요 뒤쪽은 어때요? 이 뒤쪽은 어둠이지 뭘. 이 뒤쪽은 어둠 아니겠? 여긴 다 어두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햇빛이 비출 수가 없고 여기는 이쪽 반쪽은 햇빛이 안 비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아우 잘했다. 요 앞쪽으로 태양이 비추고 요 뒤쪽은 암흑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전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뭐가 나올까? 낮밤의 길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6월 달입니다. 북반구는 뭐야? 여름이고 남반구는 겨울이죠. 물론 북해기선, 남해기선 사이 지역은 의미가 여름, 겨울의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중위도 뒤쪽으로는 의미가 크죠. 됐습니까? 어쨌든 남반구는 겨울이고 북반구는 여름인 계절입니다. 맞지? 맞지? 잘 보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낮의 길이고요. 요게 밤의 길이에요. 모르겠어? 요 상태에서 도는 거 아니야. 낮, 밤, 낮, 밤, 낮. 뭐가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돼요? 적도는 6월이어도 어때요? 중심부기 때문에 낮 길이와 밤 길이가 어때요? 같죠? 같죠. 하지만 적도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어때? 이거로부터 자전축이 앞쪽으로 내밀어 버리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져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쯤 오게 되면 어때? 낮밤 길이 차이가 꽤 되죠. 됩니까? 지금이 어때요? 겨울이고 6월이면 여름이잖아요. 6월에 해 언제 떠요? 몇 시에 떠요? 그죠? 야, 심할 때 4시 반에도 막 해, 막 살짝 저 멀리서부터 보여요. 알겠습니까? 5시 전에 뜹니다, 해가. 언제 져요? 8시까지 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8시까지 떠 있다고. 야, 밤이 몇 시간이야? 8시부터 4시까지라고 치자, 밤이. 몇 시간이야? 야, 이년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니까, 밤이. 8시간. 그럼 낮이 몇 시간이야? 하루는 24시간이에요? 16. 그렇지. 야, 낮밤 길이 차이가 몇 배야? 2배 차이나, 2배. 알겠습니까? 이때는 지금 겨울이죠? 우리나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자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낮이죠? 이게 뭐예요? 밤이에요. 낮, 밤, 낮, 밤. 이 지랄이에요. 해지잖아요, 지금. 5시 반 되면 해 없어요, 지금. 요즘은. 이해됩니까? 5시 반이면 해가 없다니까요. 아침에 해 몇 시 떠요? 8시. 8시 돼야 떠요. 알겠죠? 그럼 낮이 몇 시간이라는 거야? 8시부터 5시까지니까. 9시간 낮이야. 밤이 몇 시간 그럼? 15시간. 15시간이라는 거야. 이 지랄 한다니까요. 근데 적도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변함없죠. 낮밤 길이 차이가 존재하지 않죠. 적도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낮밤 길이 차이가 존재하게 돼요. 적도는 자전축에 끼울어 있든 뭐하든 중심부기 때문에 항상 반반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를 갖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볼까? 12월 달에 남반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지? 여기. 이게 무슨 길이야? 이게 무슨 길이야? 와, 보니까 남반구 호주, 우리나라하고 북이 남이만 정반대인 곳인데 이해돼요? 호주에 있는 일대는 계절이 뭐죠, 지금? 12월 달에? 여름이죠. 아이다호 섹터 안으로 들어가 여름이잖아요. 근데 낮 길이는 어때요? 밤 길이는 우리나라 여름 6월 달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6월이 됩니다. 6월이 되면 어때요? 요게 요렇게가 낮 길이고요. 이게 뭐예요? 밤 길이에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절이 무슨 계절? 겨울이죠. 호주는 이때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낮은, 밤은. 야, 지금 보니까 북반구든 남반구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밤 길이 차이가, 계절에 따른 낮밤 길이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다시 뭐라고? 고위도로 갈수록 계절에 따른 낮, 밤의 길이 차이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같이 기억하자. 적도는 계절에 따른 낮밤의 길이 차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이게 존재하질 않아요. 이게 없습니다. 얘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극지방 쪽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잘 봐. 6월 달이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북극. 해가 비추는 섹터 안에만 항상 여기서 돌죠. 맞아요, 틀려요? 낮밖에 없어요. 낮밖에 존재하질 않아요. 북극까지는 아니어도 북극에서 꽤 가까운 덴마크, 막 스웨덴, 노르웨이 막 이런 데는 어떨까요? 이게 밤이고요. 이게 낮이에요. 낮밤 길이 차이가 몇 배 차이 날까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2배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낮이 22시간이에요. 밤이 2시간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밤 11시 돼야 해 뜨고요. 해 지고요. 여기 새벽 1시 되면 해 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 있을 때는 어떨까요? 여기 있는 뭐 덴마크 이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밤이에요. 밤이 몇 시간? 22시간이에요. 낮이 2시간 이지랄을 해요. 그러다 극지방으로 가면 여기는 밤바라밤밤밤밤밤 여기는 난나라 난난난난낫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어디 막 덴마크, 노르웨이 막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러시아 막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 겨울철이 이제 족같겠죠. 하루에 22시간이 밤이 오면 씨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도대체. 맞아요 틀려요. 그 긴 밤을 지나 겨울의 긴 밤을 지나 여름에 6월달이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냐. 해가 안 져 11월 22시간이 낮이야. 알겠지? 기분이 어떻겠냐. 너무 좋겠지 그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막 축제하고 전 지랄을 해요. 이때를 뭐라 그래? 밤인데 밝아. 그래서 뭐라고 부르게? 백야. 다시 뭐라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6월만 됐다 하면 요 고緯도 지역, 우리나라보다 더 위에 있는 고緯도 지역에서는 6월달 요때만 됐다 하면 무슨 축제? 백야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얀 밤이다 막 오레이 이러고 막 축제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내 말 이해됩니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거기에 핀란드 애들이 오는 핀란드 편이 있었어. 핀란드 애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와가지고 명동 호텔에다가 짐을 풀고 그리고 이제 인사동 구경 간다고 명동 구경 간다고 애들이 나왔어. 근데 그때가 4시 정도 됐을 때거든. 근데 한 놈이 묻더라고. 야, 우리하고 같은 북반구 아니야? 북반구지. 야, 근데 그럼 여기도 겨울이잖아. 그 4시인데 해가 떠 있어. 그러게. 이러고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 뭔지 알 것 같아? 핀란드는 겨울이면 4시면 해가 지기는 벌써 한 2시간 전에 벌써 졌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겨울철에 해가 뜨는 게 한 10시 돼야 뜨고요. 해가 지는 게 한 2시 되면 져요. 이해됩니까? 근데 4시까지 해가 떠 있다 이거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8시엔 떠서 5시까지는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게 그 얘기야, 그게.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북극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뭐밖에 없어? 밤밖에 없어. 그럼 북극곰은 겨울철에 어떡할까? 뭐 배는 게 있어야 뭐 사냥을 할 거 아니야. 자요, 맞아요. 북극곰은 그 눈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겨울에 동면을 한다고. 그래서 혹시 북극의 눈물이라는 거 봤나? 다큐멘터리 왜 그 아마존의 눈물, 북극의 눈물, 기후변화의 어떤 위기 상황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야. 못 봤어? 보여준 것 같아? 그 첫 장면이 뭐였냐면 북극곰이 동면에서 긴 동면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첫 사냥을 하는 장면이 나와. 알았지? 근데 얼음이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어때? 유빙이 막 떠다니는 이런 원래 이게 빙하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 있고 요 가운데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눈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겨울잠을 잔 거야. 그리고 밖에 딱 나오면 이제 어때? 여기 빙하가 있고 요 앞에서 이렇게 물개들이 물개들이 바다 표범 막 이런 애들이 여기서 막 쉬고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막 달려가가지고 하나 먹어야 되는 거거든. 당연히 겨울 내내 지금 비축해둔 양분 가지고서 버텼기 때문에 홀쭉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냥을 하더라도 한 번 첫 사냥 실패하면 얘는 더 이상 에너지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첫 사냥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녹아버린 거야. 녹아버린 거야. 이렇게 녹아버린 거야.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둥실둥실 이렇게 유빙이 막 떠 있어. 이렇게 여기에서 물개가 쉬네. 니미를 여기서 물개가 쉬고 있네. 그럼 얘는 이걸 어떻게 해? 먹으러 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물개한테 얘는 게임이 안 된다고, 헤엄치는 게. 근데 얘가 몰래 뭐 합니까? 살금살금 헤엄을 쳐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하니? 올라가면 메롱 그러고 들어가 버리는데. 알아듣겠죠?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졸래 허탈해하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맨 처음 시작할 때가 뭐냐면 계속 뭐해? 밤이 이어지는데 해가 어스름이 뜨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없어졌다. 뜨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없어졌다. 이것만 반복이 돼. 그러면서 카메라가 빨리 도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러면 첫 대사가 긴 밤을 지나 북극곰이 겨울잠에서 깨었습니다. 알겠죠? 첫 사냥에 실패하면 이 곰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 긴 밤을 지나가 무슨 소리야? 겨울에 밤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게 긴 밤을 지나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뭘 알아야 쳐보지. 그죠? 뭘 저게? 이해되죠? 북극은 12월 달 이때가 되면 밤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남극은 뭐밖에 없을까? 낮밖에 없겠지. 해가 안 져요. 여름은 아니고 낮. 낮나라 낮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남극은 그 남반구 지역에서 몇 월 달에 백야 축제를 하겠어요? 12월 달에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남반구는 백야 축제라는 걸 볼 게 없어요. 왜요? 그 정도 고緯도 쪽에 사람이 안 살아요. 대륙도 없고 땅도 없고 고緯도 쪽에는. 그래서 여기는 백야 축제 얘기가 없는 거고요. 북반구 쪽에서는 뭐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그리고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에서 다 백야 축제가 있죠.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좀 해줄 거냐면 태양 입사각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보충적으로 해줄 겁니다. 알았지?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기후 파트를 들어가면 이해가 매우 수월해요. 알았지? 시간 계산도 좀 해줄 거고.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